안녕하세요. 성인 ADHD 커뮤니티 A앱의 에일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신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게 현실인데요. 이번 동영상 주제는 ADHD는 사보험 가입이 왜 안 될까입니다. 우리가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타고 싶듯이 보험회사는 많은 보험료를 걷고 적은 보험금을 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 것 같은 사람을 가입 단계에서 걸러내려 하죠. 그래서 계약 전 고지 의무사항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 전 보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1번에도 해당되고 2번은 빼박이고 4번도 해당됩니다. 가입 거부 사유로 충분하죠. 아니, ADHD가 뭐 그린 대단한 장애라고 가입을 거부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보기엔 과잉 행동성 때문에 다치기도 쉽고 교통사고 낼 확률도 높고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자살, 자해의 위험도 높고 등등. 그리고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하기 때문에 간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길 위험도 크다고 판단한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화 오류의 희생양이 된 것 같아서 좀 억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기 전에 실비보험부터 들어놓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비보험으로 정신과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F코드가 찍히기 전에 미리 가입해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어떤 보험이든 가입이 힘들 테니 들어놓을 보험 다 들어놓고 내어놔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보험 같은 건 나는 앞으로 가입할 생각 없다는 분은 바로 내어놔시면 되고요. 만약 이미 정신과를 다니는 분 중에서 늦었지만 실비보험을 꼭 들어야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유병자 보험에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5년간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리는 고지 의무 사항이 1번, 2번, 4번인데요. 4번이 가장 긴 5년짜리죠. 4번의 의미는 앞으로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5년을 참으면 고지 의무에서 해방되고 어느 보험이든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그 시간을 참고 버티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각자 판단한 일이겠지만요. 만약 ADHD 진단만 받고 약 처방은 아직 안 받은 분이라면 혹은 투약 일수가 아직 30일 안쪽인 분이라면 5년이 아니라 3개월만 참으시면 됩니다. 1번, 2번은 해당돼도 4번은 아닌 케이스니까요. 3개월간 병원 기록이 없으면 고지 의무에 걸릴 게 없습니다. 이 약관은 실비보험의 사례였고요. 보험에 따라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실 때 해당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추천드려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란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개선 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어떤 보험이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는 보험가입이 거절당했을 때의 대책으로 보험상품 거절 이유에 대한 보험회사 측의 공식적인 답변 요구, 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회, 금융민원센터, 보험소비자연맹 등 감독기관의 민원이나 분쟁 상담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을 안내했다. 모두 기사로 나온 내용이고 공식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믿고 따르시라고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보험회사는 상법 732조를 들먹이며 정신과 이력이 있는 분들의 가입을 지금도 거절하고 있어요. 권고는 권고일 뿐 보험회사로선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내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보험사를 인권위에 고발하고 진정을 내고 싸워보시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응원을 보내겠지만 다만 이 영상에선 현실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고지를 안 하면 되지 않으냐? 정신과 치료비 청구를 할 것도 아니고 보험사가 내 기록도 못 본다면서 굳이 밝혀서 거부를 당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한마디로 고지 의무를 어기고 가입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험사에서 당장은 우리 진료 기록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때가 나중에 옵니다. 보험사가 내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때는 추후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입니다. 정신과 치료비를 청구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료과 치료비든 내가 청구를 하면 그때 내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그쪽에 생겨요. 예를 들어 심장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됐다고 쳐요. 수술비와 입원비 몇십 혹은 몇백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바로 돈을 입금해주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을 나한테 보냅니다. 이른바 현장조사라는 건데요.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나와 내 수술 사실을 확인하며 내가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게 없는지, 이를테면 원래 심장 쪽 치료를 쭉 받았으면서 그걸 숨기고 가입한 게 아닌지 알아보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냐면 나한테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라는 걸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내 과거 기록을 보는 거죠. 이건 보험사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따라줘야 해요. 손해사정사가 찾아왔을 때 보험금을 빨리 받으려면 이것들 모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데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타병원 의무기록 열람 위임장, 5년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얼결에 모두 사인해 주시는 분이 많대요.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요. 나한테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와 타병원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아간 손해사정사는 내가 심장수술을 받은 병원을 비롯해 그 주변 병원을 돌아다니며 내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해요. 그렇게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신과 방문을 숨기고 가입한 게 드러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 3번, 4번까지 체크해 주셨다면 거의 99% 들키겠죠. 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이로 피곤한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고 청구 금액이 크거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한해 한다고 해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당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심하게는 강제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 해지가 되면 아주 적은 환급금만 받고 이제까지 낸 보험료는 모두 날려요. 차후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입니다.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는 보험의 종류, 청구 기간과 상황, 청구 질환과 미고지 질환의 인과성 등에 따라 케바케라고 하니 정확한 건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보험 가입이 왜 안 될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보험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안보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유병자 보험 등 그 외의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